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소됐던 전야제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여 명이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5.18 기념식을 참석하는 것에 대해 최고의 통합행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실과 측근들의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목포 시민들이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성폭행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며 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38개국 261명의 선수들이 금빛 관역을 향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각 광주 금남로에선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추모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영슬 기자. 네, 저는 지금 5.18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광주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곳에선 1980년 이 마지막까지 전남 도청을 지켰던 시민들의 도청 사수 최후의 밤, 그날의 이야기가 재현됐습니다. 오늘 전야제는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주제 아래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에는 전면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축소에 진행됐던 전야제는 올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부활한 전야제로 시민들은 뜨거운 추모 열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야제는 42년 전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으로 금남로를 나섰던 민중의 행진을 천여 명의 시민들이 재현한 민주평화 대행진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전야제는 5월 어머니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절정에 이를 예정입니다. 5.18 기념일인 내일 오전 10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들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42주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지금까지 5.18 전야제 현장에서 KBC 구영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5월의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5.18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의 상처는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5.18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동생의 묘지를 어루만져 봅니다. 동생아, 1년 만에 또 오는구나.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 하늘에서도 잘 이 형 지켜봐 주라. 5.18 민주화운동의 격전지였던 금남로 일대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메시지를 적어 매달기도 하고 시민군이 먹었던 주먹밥을 만들며 5.18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굶잖아, 굶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먹밥을 해서 주위에서 온전한 밥상 주자 했고 그래갖고 주먹밥이 유래가 됐어.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5.18 민주화운동 소재 공연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5월,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5.18 42주기를 맞아 KBC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30년 넘게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온 신시아 마웅 박사를 만나봅니다.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마웅 박사는 5.18을 통해 연대의 중요성을 배웠다며 광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국경에 위치한 태국 메소 지역에서 30년 넘게 난민들을 돌봐온 신시아 마웅 박사. 1988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8888 항쟁에 참여했던 그녀에게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특별합니다. Myanmar also like under the military coup. So over the past year or over the series of the military oppression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so Burma
suffer, Burmese people suffer oppression. 1980년 5.18을 통해 연대의 가치를 배운 마웅 박사는 인권 수호에 앞장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병원을 세웠고 군부 탄압을 피해 모여든 난민들을 치료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마웅 박사를 선정했습니다. 미얀마 사람이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건 2004년 아웅산 수치, 2009년 민꼬나잉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인권도시 광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웅 박사는 앞으로도 군부의 탄압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engage with all the leaders, the political leader, to engage with the democratic transition and engaging with the peace process. 올해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내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항거하다 부상당한 시민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졌던 헌혈을 제언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태권도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족해진 혈액량을 늘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5.18 민주적 헌혈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헌혈 행사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 광주광역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 대회 참가 임원진과 관계자 등 수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여 명이 제42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게 된 건데 대통령실은 참석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호남 행보 메시지는 통합입니다. 취임사에서 통합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 주요 관계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여 명은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내려옵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부를 계획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지 않아 논란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에 다가서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며 헌법 수록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5.18 단체들은 새 정부의 행보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보다 전향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호남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뭔가 기대를 더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유족들과 5.18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대선 패배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오늘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고 뒤이어 광주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압도적 호남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패배해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0여 명도 광주를 찾아 내일 공식 기념식까지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면서 지역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3개 사업에서 59%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송정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 중 804억 원이 정부 추경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 1,200억 원 중 66%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삭감된 금액은 내년에 다시 또 반영되기로 하고. 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3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안 앞회와 화원 도로 건설에서 200억 원이 줄었고 여수 화태와 백야구간 국도 건설, 전철화 사업 등 삭감액은 1,209억 원입니다. 3개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2,049억 원으로 이번에 59%의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전국 평균 삭감률 27.3%에 비해 전남의 삭감률이 배 이상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측근들의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목포 시민들까지 나서 김원희 의원의 사퇴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성폭행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김 의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성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광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사건, 김원희 의원실의 성폭행 2차 가해 논란까지 연일 성비위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당 당사 앞에 목포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성폭행 2차 가해를 방조한 김원희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이 저지른 입당 원서 유출 사건은 흉악무도한 선거범죄고 민주당의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김 의원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며 김 의원의 제명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다 못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시정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김원희 의원은 2차 가해 의혹으로 민주당 조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을 성폭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38개국 260여 명의 선수들은 오는 22일까지 엿새간 금빛 관역을 향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여성과 남성 컴파운드 개인전을 시작으로 엿새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컴파운드와 리커브 두 종목에 여성과 남성 개인전, 혼성 단체전, 여성과 남성 단체전 등 모두 10개 종목에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의 안산 선수와 최미선 선수, 김재덕 선수 등이 참가하는 리커브 경기는 내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빛 경쟁이 펼쳐집니다. 광주 출신의 안산 최미선 선수는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고향 광주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대표가 된 만큼 예전의 최미선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가족들도 이번 대회 자원봉사단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 다치고 자기 성심 지금까지 노력한 것만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컴파운드와 리커브 결승전은 각각 오는 21일과 22일 광주여대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개막 첫날인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이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자 컴파운드 개인전에서는 김윤희 선수가,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종호 선수가 각각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는 우리나라 모두 1위에 오르면서 결승전 진출까지 본선만 앞두게 됐습니다.
내일은 안산 선수와 최미선 선수, 김재덕 선수 등이 출전하는 리커브 개인전 예선전이 열립니다. KBC 동부방송본부 시청자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KBC가 호남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C 동부시청자위원회는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KBC가 지역방송의 제 역할은 물론 글로벌 콘텐츠 제작, 시청자 중심 방송, 남도 문화 계승 등 목표한 3가지 비전을 꼭 실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도의 맛과 멋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지난 4월 문을 연 KBC 서울방송센터를 통해 전 세계 호남인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18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선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광주에서 고 안 치안감의 유족을 만나 의원 면직 취소로 인한 명예회복을 축하하고 위로도 함께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고 안 치안감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이 사망한 시기까지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올해 3월 인사혁신처가 고인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의료활동에 나선 의료진들의 생생한 증언이 공개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오는 20일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진 시민들을 위해 봉사에 나선 의료진, 하얀 가운의 5월 시민군 구술증언 집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담회에는 1980년 5월 광주 기독병원 응급실장이었던 김성봉 씨와 문영배 전남대 의대 교수, 손민자 전남대병원 간호감독 등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이영섭 광주광역시장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영섭 시장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42주년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도 큰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 정부 지역 공약인 5.18 국제 자유민주 연구원 설립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